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승리로 이끌어줄 김희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부등식 같이 한번 공부할 건데요. 숙지하셨죠? 중요한 키포인트 알아보고 바로 숙지 검사할 것입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덩어리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그냥 계산으로 취급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모르고 있다.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실수가 있다 하면은 완전 하루 날 잡아서 싹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꼴은 이런 꼴 만드시면 되고요. 연립부등식은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절대부등식, 얘는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까먹는 것이 당연한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은근슬쩍 다른 단어가 연계가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잡아드릴 것이고요. 자, 가우스 기호. 겁나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별표를 막 날렸습니다. 여러분도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 별거 아니다. 원리 몇 가지만 알면 게임이 끝난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은 문제 풀기 앞서서 숙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했었는데 이런 게 아니었나 싶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 실제로 굉장히 무수히 많은 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숫자들이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x라고 했을 때 x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값의 부호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 정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4 빼기 3 마이너스 1이죠. 작은 수 빼기 큰 수예요. 작은 수에서 뺀다 큰 수를 당연히 0보다 작겠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 있는 숫자들을 알아봐라 라고 했을 때 여기 뭔지 모르지만 내가 x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1보다 작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뺐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 1을 뺐어요. 작은 수 빼기 큰 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겠죠. 오케이? 자, 이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수가 있고요. 음수가 있습니다. 음수와 음수의 곱은 항상 어떻게 되죠? 양수가 되죠. 음수와 음수의 곱은 항상 양수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뭐 뽑아볼게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x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내가 1을 뺍니다. 그러면은 x가 1보다 큰 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양수가 되죠. 그럼 만약에 음수와 양수를 곱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음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냐? 실제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 원리를 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있는 x값들의 모임을 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양수 곱하기 양수 아니면 음수 곱하기 음수입니다. 이것을 뭐 굳이 식을 나눠서 생각할 거라면은 얘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3이 양수일 때 x 마이너스 1도 양수여야 돼요. 아니면 또는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을 때 x 마이너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곱을 했을 때 양수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일 때 이거라고 했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습니다. 얘는요. 얘를 이항시키죠. 1차 부등식 푸는 원리에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됩니다.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죠. 얘는요. x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위치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리고 1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x값의 범위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여기. 오케이? 자, 이번에 같은 방법으로 이것이면서 이것이에요. 얘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음과 동시에 1보다 작은 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또는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하면 합집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or 이거 또는 이것이거나 이거. 그러니까 집합으로 합집합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와 이것을 합집합하게 되면은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들을 하나 택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숫자를 하나 택해가지고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값이 양수가 됩니다.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 1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숫자들을 하나 잡아서 x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x에 대해서는요. x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되죠? 양수가 되죠. x에서 마이너스 3을 빼도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양수가 되죠.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숫자를 잡아서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뭐였어요? 작은 수 빼기 큰 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차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됩니다. 작은 수 빼기 큰 수가 되니까 당연히 차가 음수가 돼요.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되는 두 개수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생각해봤더니 곱이 양수다 치면은 이 작은 수 큰 수 했을 때 이 수보다 작거나 이 수보다 크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배운 거죠. 네, 기계적으로 암기했었죠. 하지만 이런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게 자동 해결되는 거예요. 살짝 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곱한 결과가 0보다 작아지려면 부호가 달라야 돼요.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이 범위가 된다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x라고 할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있기 때문에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게 되면은 양수가 되고요. 작은 수 빼기 큰 수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음수가 되니 양수와 음수 곱하게 되면은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가 숨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할 수 있는 x값의 범위는 두 수 사이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알고 봤더니 2차 방정식을 공부했었더랬죠. 이게 0이 될 때 x값, 즉 근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그 결과가 플러스 맞춰놔야 돼요. 그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두 근 사이 범위고 0보다 크면 바로 바깥쪽 범위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2차 함수를 공부하면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또 별거 아니죠. 등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등호 붙이시면 됩니다. 방향을 잘 기억하자는 것만. 자, 그래서 문제를 살짝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의 근을 구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해하는 거야. 왜?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오케이. 첫 번째 거는요. 인수분해. 합이 4고요. 곱이 3이 된 두 개수가 1과 3이죠.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0이 된 x의 값은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된 x의 값은 마이너스 3. 수직선을 머릿속에 그린다. 마이너스 3의 위치, 마이너스 1의 위치. 그런데 곱이 0보다 작대 뭐라고요? 사이 범위. 뭐 작은 거니까 왜 또 이거를 순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은 거니까 이게 줄어들잖아요.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죠. 그러니까 사이 범위, 기지개를 피면 안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둔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은 제외하는 거죠. 요 사이 범위가 됩니다. 실제로 수가 존재하는 건 여기예요. 그러나 보기 좀 편하게 하라고 막대기를 세워서 그랬던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갈게요.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항상 이게 플러스 1로 맞춰놔요. 제일 편해요, 그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인수분해합니다. 합곱의 인수분해. 방금 따끈따끈한 거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어도 0 곱하기 무시기는 는 0. 만족하죠? 마이너스 3이어도 만족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꽤 잘못 알고 있어요. 동시 만족이 아니야. 크면서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3이란 숫자가 3보다 이건 같은 거지 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건 뭐냐면 이거 또는 이거예요. 이거 또는 이거니까 이거를 만족해도 얘를 참이되게 하는 거고 얘를 만족해도 얘를 참이되게 한다는 뜻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해서 만약에 이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다시 수직선을 그리시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치 잡습니다. 크다. 크다. 커지니까 어때요? 기지개를 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슉. 알겠죠?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제일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얘보다 작거나 같거나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니 x의 모임을 구해봐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x값들이거나 또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x값들이거나 참고로 또 이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두 개를 같은 말로 취급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주어진 기준수를 놓고 크다, 작다를 설명하는 것을 식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의미를 다시 기억하세요. 이게 나중에 갑자기 헷갈려지는 이유는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 정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가볍게 맞춰봤고요. 자, 이제 연립부등식 어렵지 않아요. 수학에서 연립이라는 거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동시에 만족해요 라는 뜻을 숨어져 있는 거예요. 립이라는 게 뭔가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식이 여러 개 있어요. 식이 여러 개 있는 것을 가지고 연관 관계를 알아봐서 모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연립 부등식은 부등식이 여러 개 있어서 얘들을 묶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어진 모든 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아그들을 구하겠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동시만족. 다 필요 없어요. 동시만족. 수직선 이용해서 동시만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동시 묶어서. 연립인 거니까 이렇게 중괄호 사용하죠. 동시 묶어서 해를 구하시라고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첫 번째 거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3, 0보다 작다. 자, 머릿속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위치 잡으셨습니까? 작다죠. 어떻게 합니까? 움츠러집니다. 사이범위죠. 바로 x가 두 수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얘 풀어볼게요. 합이 마이너스 1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6인 두 개 수. 마이너스 3과 누구? 대답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두 개 수 말해보세요 하면은 진짜 가끔씩 마이너스 3과 2라고 아주 해맑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진짜 그냥 정말 진짜. 자, 0이 되는 x의 값 얼마예요? 3이에요. 0이 되는 x의 값 3.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 이것이 수직선에서 두 개 수 위치가 되는 거지.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근데 크다니까 뭐예요? 기지개 피는 거예요. 기지개, 바깥범위. 그래서 등호 없으니까 뚫어버리고 이쪽과 이쪽 말한다. 여기에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머릿속으로 하시고 적을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큽니다. 3보다 큰 x값들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연립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 동시 만족한다.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다 표시해볼까요? 자, 얘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의 위치,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위치, 그 사이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딱 봐도 여기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해서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요 사이 범위.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문제 살짝 바꿔서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었다. 등호가 있는 것만 챙기면 되는 거죠. 여기 색칠, 여기 색칠. 그럴 때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만 등호를 붙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능하시죠? 어렵게 한 개도 없습니다. 각각을 만족할 수 있는 부등식의 해를 반드시 어디다 표시하신다고? 수직선에. 그리고 뭐만 기억한다? 동시만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 부등식 푸는 것은 어려울 게 없겠죠.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강의 전에 뭘 배웠냐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주 완전 센 기초. 자, 완전 센 기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조금 높아지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인수분해. 식이 0이 되는 x의 값 찾는다. 그리고 작은 거, 큰 거를 확인해가지고 나타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한 거예요? 연립부등식 지금 한 겁니다. 동시만족.
자, 이제 이거는 아주 여기까지 진짜 우리가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한 개라도 흔들리면은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절대부등식. 절대. 절대라는 단어가 뭐죠? 절대로. 절대로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그 용어들이 굉장히 압축돼 있죠. 길게 설명되는 것에 압축되는 게 많잖아요.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몇 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A하고 B가 실수일 때, 이것도 저랑 공부를 했을 때 앞 단원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수일 때 실수 제곱 플러스 실수 제곱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공부했었죠? 오케이? 0 이상입니다. 0 이상이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은 0 이상. 항상 성립하는 절대분식입니다. 마찬가지로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절대값 자체가 0 이상이죠. 절대값과 절대값 대합도 우리가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0 이상입니다. 이런 건 절대부등식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만들려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시라는 수학자랑 슈바르트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코시 슈바르트. 코시 슈바르트라는 그 두 명의 수학자 같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책에는 없지만 살짝 적어줄게요. A, B, X, Y가 실수일 때 이게 정말 가끔씩 한 번 나오는데 그래도 배웠으니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실수 제곱을 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수 제곱을 합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상이 돼요. 자, 앞, 뒤, 뒤 합의 제곱. 앞, 뒤, 뒤 합의 제곱. 앞 곱하시고요. 뒤, 뒤 곱하신 다음에 합하고 이거 제곱 항상 이상이 됩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인데 그냥 알아두면 그냥 편하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저런 게 있었지라고 넘기시면 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산술과 기하평균입니다. 자, 산술이라는 얘기는 그냥 숫자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수의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것이 산술 평균인데 특별히 얘가 항상 누군가보다 이상이 되는 부등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두 개 양수가 존재했을 때 두 양수의 합의 평균은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는 게 이게 뭐냐면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주어진 수가 몇 개 있는지를 곱해준 다음에 제곱근 취하는 건데 두 개가 있으니까 2제곱근, 세 개 있으면 3제곱근, 3제곱근은 이런 거 말하는 거 3제곱근, 네 개 있으면 4제곱근, X, Y, Z, 뭐 W 이런 식으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평균은 주어진 숫자들의 곱을 한 다음에 두 개예요. 그러면은 2제곱근. 우리가 2라는 거 생략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비교했더니 증명해서 항상 얘가 이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산이 기를 이겨요. 선생님이 앞글자만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 그 왜 도인이 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열심히 기를 충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10년 동안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더 충만한 산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산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기를 충전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산이 기를 이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안 까먹겠죠? 그래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궁금해져야 돼. 어디다 써먹는데? 저거 어디다 써먹는데? 어디다 써먹긴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입니다. 양수라는 말이 나와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합이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었어. 그리고 곱이라는 말도 할 수 있었어. 그러면서 뭔가 최대 또는 최소를 언급해요. 그럼 뭐예요? 100%야. 산술기하 평균인 거야. 양수, 합, 곱, 그리고 최대 또는 최소를 언급할 때는 100% 산술기하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무조건 얘를 어떻게 해? 적고 출발한다. 적고 출발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봤더니 여기 있네? 그럼 그냥 요거 이해하면 이거야.
A 플러스, 그냥 갖다 쓸게 밑에 바로. A 플러스 B가 4래. 4를 2로 나눈 게 항상 이상이야. 뭐보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되고요.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루트 A, B가 2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럼 2라는 건 뭐예요, 이거? 루트 4라고 쓸 수 있지. 자, 둘 다 근호가 치유됐습니다. 근호 안쪽끼리 비교가 가능하죠? A와 B의 곱이 4 이하입니다. 아, A,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최대값 4.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A, B의 최대값 4.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때는 각각을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를 제곱하게 되면은 A, B가 되고 제곱하니까 4 이하 해서 이렇게 내려와도 돼요. 여기다 2항 배웠으니까 약간 고급을 하나 얹을게요.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의 조건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적어줄게요. 도대체 어떨 때 이놈의 등호가 성립을 하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즉 이거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경우와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같이 말하는 거야. 봐봐요. 여러분이 A, B의 가장 큰 값 이퀄 4라고 한다는 것은 4를 선택한 거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선택한 거야. 그 말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되게 단순해요. 두 개가 같으면 돼요. 주어진 두 개의 숫자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예요. 그쵸? 아, 그러니까 A와 B가 같았던 거야? 아, 너네 같은 숫자야? 4를 반띵 2. A도 2고 B도 2일 때 얘는 곱이 최대값 4를 가집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답은 4라고 적으면 되는 것이고요. 얘를 약간 조금 더 변형한 이런 거 알아볼게요. 양의 실수 AB에 대해서 이것을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팅해서 주면은 정말 엄청나게 단순하게 문제 푸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 이거 양수니까 양수와 양수의 합의 반이 루트 AB 이상이래. 자, 지금 불편하죠?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그냥 2 곱해서 아, 양수의 합은 이상이다. 2루트 AB. 그쵸? 이게 편해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편해졌어. 해서 야, 너 이거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이상이야. 그리고 A분의 플러스 B분의 1이 2루트 둘이 곱하게 되면은 A, B분의 이상이야. 그래? 이거의 최소값, 이거 최소값 두 개 더할까? 뭐지? 이거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 이거 더한 거니까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기다 옵션 하나 더 얹는 건데 산술과 기하평균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앞에 풀었던 1번 형태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곱이 일정해요. 곱이 일정한 두 무식이의 합의 최소값. 이렇게 문장을 기억하세요. 곱이 일정한 두 모시기의 합의 최소값. 뭐냐면 그냥 예문 하나를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A가 양수일 때 나보고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양수면 얘도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양수죠. 양수와 양수의 합은 항상 뭐라고요? 2루트 두 양수의 곱. 그러니까 산기를 이용해서 나온 거죠. 양수의 합은 2루트 두 양수의 곱. 이렇게 말로 기억하세요. 양수의 합은 2루트 두 양수의 곱. 하면은 이게 약분되면서 근호안이 일정한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이 일정한 두 모시기의 합의 최소값.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루트 4니까 얼마로 나와? 2로 나오죠. 요거 2네요. 그 2는 얼마가 돼? 4가 되니까 누가 봐도 이 식은 4 이상입니다. 4 이상. 최소값이 4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이 4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아,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말하는 거니까 둘이 같은 경우야. A랑 A분의 4가 같은 경우야. A 제곱이 4야.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경우야? 2인 경우야. A가 2가 될 때 이 식의 최소값은 4입니다. 라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 위치를 바꿔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한 친구들은요. 인강의 장점이 그거죠.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요.
문제를 빨리 풀어봐요. 빨리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나타날게요. 자, 분명히 맞춘 친구들도 보이고 살짝 긴가민가한 친구들도 보이는데 해보죠. 아, 이것은 a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b 플러스 b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상입니다. 뭐의 이상이에요? 2루트 두 양수의 곱.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무엇에? 2루트 두 양수의 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자, 나 빨리 쓰고 지울 거니까 잘 봐요. 아, 따로따로 a 플러스 a분의 1은 2루트 두 양수의 곱. 이렇게 b 플러스 b분의 1도 2루트 두 양수의 곱 하면은 샥샥 얼마 남아요? 2만 남죠. 이렇게 해서 여기 얘 이상이야. 얘 이상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와 이거의 최소값은 제일 작은 거와 제일 작은 걸 더했을 때 가장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각각의 최소값을 더한 다음에 이상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약분되고 약분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산 2와 1을 더해서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전체 결과 4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두 개의 양수가 같을 때요. A랑 A분의 1이 같을 때,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랑 A분의 1이 같을 때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A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B랑 B분의 1 같을 때가 되니까 B가 얼마일 때요? 1일 때요. 한마디로 A도 1이고 B도 1일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정답이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능하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해서 다른 것보다 내가 이거 앞에 적어줬던 거 있죠?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걸 생각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이제 오늘의 완전 하이라이트 바로 가우스 갑니다. 자, 가우스는요. 얘가요. 어느 단원에 들어갈지 잘 몰라요. 하지만 되게 은근슬쩍 여기저기 침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얘만 나오면 짜증이 머릿속에서 그냥 촥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가우스란 수학자 분께서 만든 기호죠. 그래서 가우스 X라고 한 거고 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예요. 최대의 정수. 정말 머리 좋지 않나요? 그 길고 불편한 표현을 하나의 기호로 압축했으니까. 그럼 X라는 거는 그냥 걔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주어진 실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실직선, 즉 실수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여기다가 X 위치를 잡아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값들은 생각해 볼 수 있죠. X 이하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럼 X 이하의 수 중에서 정수만 챙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수가 요렇게 있어서 만약에 여기 뭐 1, 2, 뭐인 거요? 1, 그리고 0,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얘를 넘지 않는 정수는 1 이하의 정수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뭐예요? 딱 1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 가능할까요? 주어진 수의 바로 왼쪽 정수값. 주어진 수의 바로 왼쪽 정수값.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돼요. 주어진 수 x의 위치를 봐라. x 왼쪽 정수값.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요. x가 1이었어요. 자, 만약에 x가 1이었어. 그러면 1 이하의 정수에서 가장 큰 정수는 그래도 1입니다. 그냥 얘가 x가 정수면 자기 자신이겠구나. 그러네. x가 정수면 가우스 x값은 그냥 x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가우스 안에 있는 수가 정수면 자기 자신 나오면 돼. 근데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주어진 수의 바로 왼쪽 위치의 정수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이 명령어의 뜻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뭐 숫자를 내려볼게요. 16은 뭐예요? 16은 정수죠? 이게 뭐 나와요? 16 나와요. 자, 19.7의 위치 19와 24이죠. 그러니까 19.7의 왼쪽 정수값 바로 19지. 오케이? 자, 정수니까 뭐 나와요? 자기 자신 나와요. 음의 정수든 양의 정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런 거 봐봐요. 이거 한 다음에 내가 19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해했어요. 이거 답이 뭐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입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아니! 뭐라는 거야? 왼쪽 정수값. 마이너스 14.6의 위치는 마이너스 15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14만큼 간 다음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14만큼 간 다음에 0.6 더 간 거지. 그래서 요쯤 이거를 뭐 1, 2, 3, 4, 5, 6 10등분했다 칠게요. 10등분한 거야. 10등분한 것이 6번째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6의 위치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위치에서 바로 왼쪽 정수값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 용어의 뜻을 갖다 붙이면 주어진 마이너스 14.6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내보내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치에 가장 여기서 얘 이하의 정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7 쭉쭉쭉쭉 가잖아.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누구라고요? 그게 얘라고요. 답이 얘라고요. 근데 내가 쉽게 얘기하는 거 알잖아. 그냥 정수가 아니면 위치 집어 왼쪽 정수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자, 왜 그렇죠? 수직선에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의 위치가 이거 10등분한 것 중에 네 번째 값인 거지. 이거 왼쪽 정수값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한 개도 없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가우스 X가 주어져 있을 때 값을 내는 건 어렵지 않으나 얘를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정리사항이에요. 가우스 X에 대해서. 자, 이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1. 이거 얼마 나오죠? 1이죠. 자, 1.2. 이거 얼마 나와요? 1.2 왼쪽 정수값 1이죠. 1.99 어쩌고 해봤자 이거 왼쪽 정수값 1이죠. 오케이? 자, 내가 2라고 하면 얼마나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결과값이 1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봤더니 1 이상이면서 2 미만의 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알아봤을 때 어떤 수에다 가우스를 취했는데 1이라는 값이 나왔다. x를 표현해 주세요. 이걸 만족할 수 있는 x를 표현해 주세요. 하면 x는 1 출발해서 2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 x라는 거에다가 내가 n, 얘는 뭐예요? 정수 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n 출발 하나 더한 거 미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바로 이것이 가우스가 나왔을 때 부등식과 연결된 하나의 틀리겠습니다. 가우스는 계산, 즉 계산은 뭐냐면 정의에서 나온 거죠. 가우스의 정의에 따라서 값을 직접 계산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등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가지를 챙기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우스 x가 3일 때 x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별거 없죠? 결과적으로 x는 3 이상이고 4 미만이에요. 답은 쉽게 구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의 옵션만 이제 얹을게요. 중요한 건데요. 지금 내가 두 가지만 기억해라고 했잖아요. 진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승질을 내기 시작하죠. 그렇게만 나오지 않던데요. 이런 것도 나오던데요. 뭐냐면 n이 정수, 그리고 가우스 x가 a,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다시 적어줄게요. 자, 가우스 x가 a고요. 그 다음에 n은 정수. 자, 내가 물어볼게요. 단순한 건데 요거 a는 정수예요? 정수가 아니에요?
한번 갑자기 고민, 선생님이 N은 정수라고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적어줬네? 그럼 A는 정수가 아닐 수도 있나? 아니라고요. 자, 어떤 수가 주어지든지 간에 가우스를 취하면 정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없어도 이거 자체 값이 그냥 뭐예요? 정수란 말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이랬을 때 물어볼게요. x에다가 n을 더하고 가우스를 취합니다. 자, 이것은 과연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뭐지? 막 이럽니다. 단순히 생각해요. 잘 봐요. 이 말은 x가 a 이상이고 a 플러스 미만의 수가 다 된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n을 더한 거요. n을 더해줘요. n을 더해줘요. n을 더해줘요. 그러면 x 플러스 n은 a 더하기 n이라는 정수 이상이면서 이거 더하면 a 더하기 n, 그 정수에다가 1을 이렇게 더한 것밖에 없는 거야. 자, 봐봐. 이것이면 이것이라 말할 수 있죠. 이것이면 이것이라 말할 수 있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수 이상, 정수 더하기 1 미만, 가수 취하면은 그 정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수 이상, 정수 더하기 1 미만인 거니까 여기다가 가수를 취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그냥 정수값 나오는 거예요. A 더하기 1.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서 정수는 그냥 튕튕튕튕 튕겨나오는 거야. 정수값은 놓고 튕튕튕튕 튕겨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거 조금 약간 하나 더 얹은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완전 중요한 틀 하나만 적어서 끝낼게요. 필기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일시정지 누르고 필기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해 줄게. 자, 뭐냐면 어떠한 시기가 있어요. 어떠한 무시기가 있어. 이거는 문자 하나만이어도 되고 시계도 되고 뭔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어떠한 정수 이상이고 그 정수에다가 1을 더한 거 미만이라는 이러한 틀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 이 무시기에다가 가우스비를 취하게 되면은 그냥 그 정수값만 나온다. 물론 이 정수값과 이 정수값은 같은 정수값이겠죠. 그 정수값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안의 정수는 무조건 내보내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가우스 안의 정수값은 무조건 내보내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우스 관련된 것까지 이야기를 다 맞춰봤습니다. 오늘 내용 어려울 거 없었죠? 선생님이 처음에 적어줬던 그 4가지 흐름 잘 보시기 바라고요. 놓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두는 것, 또 그리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팁 같은 것을 잘 적어놨다가 꼭 복습하시게 되면은 다 완벽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믿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빨리 만나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